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 참 한숨만 먼저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했냐라는 이 나경원 후보의 공격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또 이런 비판을 듣는 와중에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나한테 공소취하를 해달라는 민원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한 게 과연 적절한가. 나경원 후보는 판사 출신입니다. 뻔히 알 겁니다. 영장기각이 과연 법무부 장관이 구속시켜 라고 한다고 해서 구속시킬 수 있나요 지금? 결국은 이 보수 지지층 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을 못 시킨 이유가 결국 한동훈 너 책임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무리한 논리를 갖다 댄 거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그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향후에 이게 당내의 여러 가지 분란과 또 수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인 논쟁거리는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현종의 뉴스쇼 7월 18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립니다. 장마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해가 나고 국민들이 삶이 어려운데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 참 한숨만 먼저 나옵니다. 이 국정을 이끄는 여당의 전당대회가 정말 미래를 위한 또 국민의 삶을 위한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라 내부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7월 23일이면 일단 이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 참 너무 길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된 마지막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는 7월 23일이면 일단 1차 경선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과반 후보가 없을 경우에 28일 결선 투표가 일단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끝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들이 상당히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선거라는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1차에서 끝날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얻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몇 차례 걸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나왔던 이슈를 보니까요. 처음에는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튀어나왔습니다. 즉 영부인이 당시 비대위원장과 5차례에 걸쳐서 문자를 보냈는데 일십을 냈다라는 이유가 들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일었죠.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게 답변만 했어도 우리가 선거에 지지 않았다. 그래서 고의로 선거를 패배했다는 이야기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고의 선거 패배론까지 나오는 지경이었죠. 또 여기다가 총선 백서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한동훈 당시 위원장의 책임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또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3일 만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를 조기에 끌어내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자. 이런 식의 소위 지라시라는 게 퍼졌습니다. 이 지라시라는 게 퍼지면서 일부 내에서는 아예 고위당정을 없애버리자.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 고위당정은 당과 대통령실과 정부가 함께 지금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체인데요. 이걸 없애버리고 이제 대통령이 원내대표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러던 상황에서 유세장 폭력 사태까지 일어났고 거기에다가 어제는요. 당시에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에게 나경원 후보가 공소취하를 민원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튀어나와서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후보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하기는 편합니다. 그렇지만 좀 시시비비는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튀어나왔고 왜 이런 문제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오늘은요, 특히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했냐라는 이 나경원 후보의 공격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또 이런 비판을 듣는 와중에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나한테 공소취하를 해달라는 민원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한 게 과연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죠. 당시에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나 이제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국회에서 이
부결이 됐고요. 한 번은 가결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5가지 혐의에 관련된 이제 당시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문제는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아주 뭐 극렬하게 이 분야 반대의 어떤 이 행동을 취했었는데요. 결국은 유창훈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함으로써 구속이 되지 않았죠. 이재명 대표의 정책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뭐 패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과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패배가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됐을까라는 일단 문제 제기를 좀 해봅니다. 결국은요, 국민들 전반의 어떤 인식 자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물론 그 가운데는 보수 지지층에서는 왜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하냐에 대한 뭐 어떤 비판과 반발 이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윤석열 정부 전반에 걸친 어떤 국민들의 실망감이 결국은 이 선거를 통해서 표출된 것인데요. 물론 그 중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법무부 장관이 구속시킬 수가 있냐? 우리가 뭐 사석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야, 법무부 장관 정도 돼서 왜 그 구속 못 시켜?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좀 더 다른 문제겠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엄연히 검찰총장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과 충돌했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즉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준사법기관으로서 분리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권, 검사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 특정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어떤 특정 검사나 어떤 특정 검사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하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을 다시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당시에 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은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면서 저항을 하면서 끝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는 이 수사지휘권이 정말 남발이 됐습니다. 즉 윤석열 당시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수사에 개입했던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항의해왔던 게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결국 그 문제가 대통령까지 만든 사건의 촉발점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개별 사건에 개입하려고 했던 바로 이런 혐의들. 이게 이제 공정과 정의, 법치주의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나경원 후보는 판사 출신입니다. 뻔히 알 겁니다. 영장 기각이 과연 법무부 장관이 구속시켜 라고 한다고 해서 구속시킬 수 있나요 지금? 판사들이 그 말을 듣나요? 지금 군사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판사들 요즘 뭐 다 기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나경원 후보가 뻔히 알면서 공세를 했을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그건 아마 그럴 겁니다. 결국은 이 보수 지지층 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을 못 시킨 이유가 결국 한동훈 너 책임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무리한 논리를 갖다 댄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법과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구속시키고 말고를 좌우하겠습니까? 그리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총장에게 야, 이 사건 빼고 이 사건 넣고 이렇게 해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직권남용 혐의로 이거를 뭐 수사받을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거 좀 뻔히 아시잖아, 몰상식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당시 CBS 토론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몰상식한 거죠.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대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당신들 예를 들어서 당신들 사건은 그렇게 막 하고 저 이재명 조국 사건은 또 당신들 생각대로 그렇게 조정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실질적으로 인정해본 꼴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공격을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걸쳐서 TV 토론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 한동훈 후보도 굉장히 아마 좀 열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 사건, 이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검수완박을 이걸 막기 저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정렬하게 저항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저지할 경우에 국회법 위반이 됩니다.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이 현재 23명의 의원과 보좌진 등이 이제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데 지지부진하죠. 근데 그게 엄연히 국회 선진화법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는 선진화법이라는 게 패스트트랙에 얹혀서 그게 특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 상정되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에 즉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서 그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소가 된 겁니다. 그게 뭐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라 법에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근데 물론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당한 행동이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런 행동이. 근데 그거를 공소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보면 그렇게 처음에 할 때는 거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만약 2번 할 경우에 그걸 청탁을 받은 사람은 위에 상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약에 2차례 걸쳐서 받았다고 그러면 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본인은 거절했다면서 그게 끝난 사건이죠. 이게 사실 법 위반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뭐 법률 위반은 없지만 그러나 같은 당 소속 그때는 같은 당은 아니겠죠. 그래서 같은 정권에 있으면서 왜 청탁을 안 들어줬냐? 왜 그걸 TV 토론에서 제기를 했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리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 탤런트 김보성 씨가 어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리라는 게요. 물론 일반 사회에서는 어리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공적 관계잖아요. 공적 관계에서 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솔직히 무슨 조폭 집단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정당입니다. 근데 대놓고 지금 이 어리를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대표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정당에서 어리란 게 뭘까요? 우리 편은 봐주고 남의 편은 잡아놓고 이거는 공정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근데 이거를 어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이거는 너무나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TV 토론에서 맞받아치면서 이제 그걸 공개한 거 결국 이 공개함으로 인해서 지금 야당은 신이 났습니다. 바로 이제 이 조사하자라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BBK 문제라든지 대장동 문제라든지 모든 그동안 국정의 중요한 또 국정 최순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다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던 문제입니다. BBK 문제도 그렇고요. 최순실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 민주당 전대 과정에서 나왔던 게 바로 대장동 문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은 상대방 후보 즉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했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또 이 전당대회에 국민의힘이 또 이런 문제. 근데 사실은 선공은 바로 이 댓글 부대라는 것들을 해서 원희룡 후보가 먼저 한 것이죠. 원희룡 후보가 당시 댓글 부대 운영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 또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공소취하 청탁 이것 지금 또 한 번 불거질 것 같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여당의 전당대회를 자해 전당대회다. 이게 선거 경선 끝나고 나도 이거 화합이 쉽지 않겠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게 과연 법적으로 또 정당이 옳으냐 그러냐를 먼저 우선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 자기들이 물밑에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야, 그건 우리 사건 봐줘야지 왜 안 봐줘? 쟤들은 잡아놓고 우리는 봐줘야지. 이렇게 물밑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토론의 과정에서. 아니 우리 사건 왜 안 봐주고 왜 이재명 못 구속시키냐 법무부 장관이. 아니 이재명 구속시키면 법무부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아니죠. 옛날 독재시대의 법무부 장관이 전화해서 구속시켜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걸 합니까? 그걸 못한다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의도가 저는 굉장히 좀 불순한 의도가 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그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향후에 이게 당내의 여러 가지 분란과 또 수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건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왜냐 법무부 장관한테 민원을 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칙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인 논쟁거리는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 뭐 막장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사실 이번에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토론회가 너무 많아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좀 뭐 활성화하겠다고 토론회를 너무 많이 잡아갖고 이게 또 부메랑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문자 문제에서 비롯해서 결국은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전대의 중요한 쟁점이 됐고 이번에 4명의 후보가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권의 발목을 잡았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라든지 최상병 문제라든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해결돼야 될 국면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여당이 국정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불거진 이상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